자, 지상권 소멸 그 효과입니다. 일단 항상 이제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가 소멸되면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원상 회복해줄 의무. 상식적입니다. 무조건 권리가 소멸되면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되겠죠. 1. 지상물 수거할 권리 의무. 자, 285조입니다. 자,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원상회복해야죠.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줄이면 지상물, 땅 위에 있는 물건, 지상물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 줘야 됩니다. 제2항 중요 전항의 경우, 전항 그럼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이렇게 되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죠. 갑이 상당한 가액, 그러면 시가입니다. 시가를 제공하여 그 지상물, 그 공작물이나 그 공작물에 건물도 들어간다 그랬죠. 건물, 공작물, 수목 줄이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를 못한다. 옆에 적으세요. 형성권. 여기 이제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아까 한 게 했어요. 자, 우리 지상권자인데 만약에 지상물이 수목이다, 건물이다, 전봇대, 공작물이다. 갑이 지상권 설정해준 땅 소유자. 지상권이 소멸되면 1차로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했다가 이제 거절당했을 때 2차로 매도 청구한다 그랬죠. 이걸 배웠고, 이번에 거꾸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땅 주인도 이거는 1차입니다. 1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 계약갱신 청구는 지상권자가 하는 것이지 갑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로 매도 청구합니다. 그러면 시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시가로. 자, 조심해야 돼. 지상권자는 2차로 매도 청구하는 거고 지상권 설정 1차로 합니다. 여기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거기 밑에 양가로 2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1. 땅 주인이 매수 청구합니다.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 즉 시가 5억이라면 5억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를 못한다. 형성권입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자, 여기 시가가 5억이란 말이야. 5억짜리인데 갑이 시가 5억짜리야 나한테 10만 원에 팔아라.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안 파는 거죠. 이거는 이게 시가가 아니잖아요. 10만 원하고 5억은 말이 안 되죠.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사유가 없다면 5억짜리에 한 4억 한 9천에 팔겠다 그러면 매매가 성립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아까 배웠던 거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앞에서 배웠죠. 301쪽 참조라고 하고. 다음 양가로서 한번 중요 표시하세요. 유익비 상환 청구 중요 표시. 자, 중요한 게, 자, 우리 아까 잠깐 했지만 지상권에 규정이 없는 게 아까 법정갱신 규정 없어요. 법정갱신은 규정이 없다. 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도 규정이 없어요. 자,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법정갱신도 없고 비용 상환 청구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판례가 항상 비용이 나오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유익비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 점을 조심해요. 지상권자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물권자에게는 줄거세요.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 안 됩니다. 필요비는 지상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땅 빌렸으니까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인정 안 된다. 다만 유익비는 인정해요. 유익비는 법에는 규정 없지만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규정 626 유추 적용해서 지상권자에게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을 바꿔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 없고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4번 중요하고 지상권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 289조 보면 편면적 강행 규정 280조 내지 제287조 규정 즉 지상권 규정이죠. 지상권 규정 8개 법 규정에 위반된 계약으로 줄것에 누구한테 불리하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거야. 누구한테 불리할 때는 무효야?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보호 규정이니까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거꾸로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가 되는 거야. 이런 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한쪽만 보호한다는 거야. 편면적.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만 무효다. 유리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밑에 쭉 나열되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 비장 가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지상권에서 틀린 것. 자,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랬죠. 지상권은 남의 땅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니까 지상권은 없어도 등기만 하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번. 지상권자는 절대적 자유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가 있다. 자, 3번은 조금 이따 배울 거래요. 지상의 공간 동그라미세요. 지상의 공간 그러면 고가도로 구분지상권이네.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가 있다. 옆에 적어. 이걸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같은 말 객체인 경우, 지상권이 객체입니다. 저당권의 객체인 경우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몇 년 연체죠?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줘야죠.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적시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적시가 틀렸네요. 적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그 소멸 효력이 생긴다. 288조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틀렸어요. 5번 조금 전에 배운 거. 지상권 소멸 시 원상회복.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가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은 얼마나 그랬죠? 시가를 제공하여 공작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형성권이네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를 못한다. 형성권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지상권, 보통 지상권이라 그래요. 보통 줄여서 그냥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지상권 갑니다. 특수하다는 것은 보통은 아니라는 거죠. 자, 특수한 지상권이 먼저 구분 지상권이 있어요. 자, 구분 지상권은 구분된 특정 층만 사용하는 거죠. 구분 지상권. 쉽게 해서 이게 이제 바로 공중권, 지중권이라고 합니다. 공중의 특정 층을 사용하는 권리다. 땅의 중간, 지중권, 중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공중권, 지중권. 자, 고가도로하고 지하철이죠. 근데 보통 지상권은 갑의 토지의 수목 소유 목적이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지정하면 지상권자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도 지상권자가 다 배타적 사용하잖아요. 갑은 이 지표와 지상과 지하를 전혀 사용을 못하죠. 완전히 배척당하죠. 이게 보통 지상권입니다. 근데 구분 지상권은
여기 구분지상권자. 그럼 여기다가 고가도로 설치했다. 고가도로. 이게 지상에 특정층만 사용한다. 그래서 구분청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지상 20에서 40m 사이. 여기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지하에 지하 20m에서 40m 사이. 이게 바로 지하철이죠. 구분지상. 이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같은 특정한 공간층만 사용하는 게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럼 이게 답이 뭐냐? 답이 뭐냐면 수목, 소유 목적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나무 심어버리면 고가도로 못 다니잖아요. 지하철 못 다니잖아. 수목, 소유 목적은 보통 지상권을 설정해야지 구분지상권 설정 못해요. 그게 거의 답입니다. 자, 구분지상권 옆에 이퀄 지중권, 공중권입니다. 이게 이제 1984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우리 서울에 이제 지하철을 만들고 나서 법을 바꾼 거예요. 거기 법 조문 보세요. 제 289조 2 이렇게 돼 있죠. 289조하고 290조 사이에는 그래서 일단은 의 2, 3 이렇게 이게 이제 부기등기죠. 280 이걸 또 고칠 수는 없으니까 의 있는 거야. 신설됐다는 거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의 2, 의 3 이렇게 신설 조문이다. 특별법에 이런 게 많아요. 289조 2 구분 동그라미 쳐. 구분지상권. 구분청 지상권이야. 자, 1항 지하청. 지하 그러면 지하철 또는 지상의 공간, 고가도로 공간은 줄거세요.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여기 포인트입니다. 상하 범위를 정하여. 자, 수목 소유 X입니다. 수목이 없어요. 수목은 안 되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 경우 설정 계약으로 지상권 행사를 위해 줄어나간다.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자, 지하철이 다니고 있어요. 1호선, 3호선, 5호선 이렇게 구분지상권은 자, 1필지에다가 여러 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사용하는 층이 다르잖아요. 층이.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1호선, 3호선, 5호선 구분지상권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만약에 50층 건물을 짓는다. 그럼 땅 파면 이거 지하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말라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층 이상 짓지 말라.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의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세요. 보통 지상권과 달리 동그라미 크게 쳐. 뭐 소유 목적은 안 된다.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게 거의 답입니다. 나무 소유 목적은 보통 지상 설정해야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시고 자, 오른쪽 가서 양가로 3번에 구분지상권의 효력에서 자, 동그라미 2번 조금 전에 했던 거 구분지상권자는 설정행위 같은 말 계약, 설정계약에서 구분지상권 행사, 지하철 행사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할 수가 있다. 5층 이상 짓지 말라. 특약할 수 있고 등기 가능해. 이 특약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나머지는 구분지상권에도 보통지상권, 일반지상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지하철 50년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50년. 자, 이번에 분묘기지권 옆에 제가 등기 X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안 합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공시방법이 없어요. 자, 분묘기지권은 자, 갑의 땅에 의리묘를 썼다는 거죠. 분묘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분묘는 반드시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안치되었어야 분묘기지권이 성립해요.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을 때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빈 땅을 기지라 그래요. 분묘기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그래.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공시방법이니까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자, 분묘기지권. 이거는 이제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시효 취득만 잘 알면 돼요. 자, 분묘기지권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의 갑입니다. 갑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자의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 줄어나가죠. 분묘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 물건입니다. 관습법상 물건이다. 등기 X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반드시 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돼요. 시신이 없는 가묘는 분묘 기지권 승리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죠. 분묘란 그 내부에 반드시 유골, 유해 등 시신을 매장 안치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므로 그 내부에 줄어나간다.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는 것. 이른바 가묘, 예묘는 분묘를 할 수가 없다. 이건 기억합니다. 다음, 양가로서 2번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인데 1번이 가장 좋은 건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토지 소유자 갑의 성락을 얻어서 분묘 설치한 게 이게 상식이죠. 근데 2번 분묘를 설치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죠. 자, 갑이 자기 땅에다가 묘를 썼어요.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갑이 을한테 팔고 소유권 넘기고 그냥 묘를 어떻게 하겠다 말도 안 하고 갚아버렸어요. 갚았을 때 땅 주인이 을이 됐다면 이것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인 병에게 양도한 경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도한 사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산 사람 매수인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취득하면 시험하는 상관이 없어요. 자, 방금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취득시효로 취득함. 이게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몇 년 점유? 20년 점유입니다. 등기 안 합니다. 등기 X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분묘기지권 조심해야 돼. 분묘기지권은 이 땅. 을이 이제 분묘기지권. 땅의 소유권이 아니고 땅을 사용하는 권리야. 뭐하고 비슷하다고? 지상권과 유사해. 남의 땅 사용하는 권리지 땅 소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 시효취득도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시효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타인 갑이라거나 갑 소유 토지 위에 그 소유자 갑의 성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을입니다. 을이 설치한 동그라미 몇 년간? 20년간 평원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때는 신표. 20년 점유했죠? 그 점유자 을이 시효에 의하여 그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 이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즉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을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지 소유권자가 아니야.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왜? 소유권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있어야 줄어나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게 이제 묘라는 걸 남들이 알아야 인정이 돼.
자, 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뭐야? 평장이나 암매장의 경우는 본물이 없다는 분명히 지금 성립 안 합니다. 자, 그 좀 저희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는 경우는 자, 묘라는 게 인식이 안 되죠. 이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안 되지 않는다. 잘라주고 또 분묘기지권은 등기 못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20년 점유하는 순간 취득하지 등기 X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운항 중요하고요. 우리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 때문에 굉장히 그 말들이 많아요. 자,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장사법을 만들었어. 거기 장사법이 자 2001년 1월 13일 여기까지 물어줘봐요. 그냥 2001년에 자 장사법이 만들어졌어요. 장사법에 의하면 1월 13일 이후 장사법 시행 후에는 이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을 안 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 장사법 시행 전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만 시행 후에는 시효 취득 인정 안 한다고.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합니다. 3번 장사법,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야.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암기하셔야 돼. 날짜까지 못 외워도 2001년 1월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이에요. 여전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자 묘를 썼다. 그럼 2020년도에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해.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후자 동그라미 쳐. 2001년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20년 30년 지나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장사법 시행하기 전에 묘를 쓴 사람은 20년 지나면 시효취득해요. 그러나 2001년 이후에 분묘 설치하면 20년 지나도 시효취득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사법 2001년 시행됐어요. 양가도 3번에 분묘기지권의 내용. 자, 주체는 종손입니다. 종손. 자, 첫 번째 줄 분묘의 수호 관리나 공제사를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이 줄 거예요.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한다. 잘라주고 원칙적으로는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취득해요. 자, 종손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종손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중이 관리하면 종중이 분묘기지권 취득해.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기소합니다. 청계사법에서 가끔 돼요. 분묘기지권은 원칙은 종손에게 전속하는데 예외적으로 종중이 관리했다면 종중에게 기소됩니다. 범위도 자주 나오는데 자, 범위는 이런 상식. 범위는 분묘기지권은 자, 이 부분에 하나지 않고 이 주위 빈 땅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지 빈 땅에도 미칩니다. 빈 땅. 자, 동그라미 1.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수호하고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에 종감처 공지 빈 틀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라도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함부로 공작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설치할 수가 없다. 다음 오른쪽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여기에 자 매장 등 묘지에 관한 법을 줄여서 이제 장사법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장사법이 분묘의 점유 면적을 1기당 바뀌었으면 20이 아니라 30입니다. 자, 지금 장사법에 이 분묘당 분묘 면적을 30제곱미터를 초과 못합니다. 20에서 30으로 바뀌었어요. 바꾸세요. 20이 아니라 30.
30 초과를 못해.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이 부분이나 이 주위까지 미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면적은 적용이 안, 이걸 초과해도 분묘기지권을 성립합니다. 1기당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지만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이 법이 규정한 제한 면적 30제곱미터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다들 기억해야 돼요. 분묘기지권은 면적이 30제곱미터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분묘기지권은 또 기존 이미 자, 여기에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되잖아.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되니까 기존 분묘에만 성립합니다. 새로 이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새로 시신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이 안 돼요. 기존 분묘에만 허용되지 새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새로 시신 들어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법이 내일지라도 자, 동그라미 칩니다.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가지고 고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대개 이제 남편이 먼저 사망하죠. 분묘가 설치된 후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 즉 부인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안 돼요. 쌍분 형태 분묘 설치하는 것 이나 X,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 설치하는 것도 안 돼요. 끝 X 또는 원래 분묘를 다르고 이장할 권능도 X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의 공시는 등기 X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공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다 등기 X입니다. 자, 4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과거에는 이 분묘기지권은 자, 치료 지급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를 지급을 안 했었는데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제 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치료를 지급해야 돼. 치료 지급은 판례가 바뀌었어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치료 지급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한 때부터 그때부터 치료 지급 업무를 부담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자, 양가로 3번이고 판례 조그마한 글씨에서 까만 색깔 줄 긋습니다. 다 내워야 돼. 시효, 동그라미 쳐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20년 점유했죠.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줄 긋어요. 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판 천합이죠.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언제부터 치료 지급한다고? 돈 달라고 청구한 날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방금 5번에 존속기간도 중에 표시하세요. 자, 분묘기지권은 대표적인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민법에 없고 관습법상 물건이에요. 관습법상. 자, 존속기간은 자, 민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민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와. 자,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자, 지상권을 민법을 적용하면 자, 어떻게 돼요? 최단기가 30년, 15년, 5년 단계잖아요. 분묘기지권 만약에 민법을 적용한다면 몇 년이겠어요? 민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겠어요? 민법 적용한다. 또 민법 적용한다. 몇 년이겠어요? 이거 뭡니까? 분묘기지권은. 이게 수목입니까? 나무 심어볼까요? 여기에 나무 심으면요, 귀신은 아니죠. 또 이거 건물입니까? 이걸 건물이라는 사람 딱 두 사람이야. 귀신 아니면 도깨비지. 아니잖아. 공작물이잖아.
공작물이니까 민법적 5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른이 5년마다 이장하다 벌다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민법 적용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둘이 갑과 을이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특약 100년, 200년 합의했다면 합의 이게 없다면 영구도 가능하다는 열심히 벌초하면 존속하면 됩니다. 열심히 벌초. 존속기간 갑니다. 줄어서 제재줄. 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잘라주세요. 기억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지상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1. 당사자 사이에 존속기간 약정, 특약,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그 약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죽어나가죠. 이제 분묘소와 봉사를 계속하면서 니은이 빠져서 계속하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존속합니다. 분묘를 열심히 벌초하면 영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민법 적용 안 돼요. 자, 양가로 4번 이제 분묘기지권의 소멸. 자, 일시적인 것은 소멸 안 돼요. 동그라미 1.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면 소멸 안 됩니다.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자, 소멸하는 게 2번, 3번이야. 2번, 3번. 분묘를 다른 것으로 이장했죠. 묘가 없어졌잖아. 그럼 당연히 분묘기지권은 소멸되고. 그 다음 시험은 3번을 많이 내요. 3번.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과 비슷한 물건인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퀄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합니다. 왜?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어.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나 분묘기지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 옆에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암기돼야 돼요. 기출. 예.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말만 하면 돼.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오른쪽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재작년 32위권이에요. 지상권 틀린 거 골라라. 자, 기억 담보 목적에 지상권이 설정돼. 담보 목적.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순환 때 할 건데, 원래는. 자, 이 지상권자 을입니다. 자, 지상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 그럼 이제, 자, 이 땅. 나대지라고 하죠. 나대지를 제피로 갑니다. 갑이. 은행에 제피로 가면, 그럼 은행에 이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줘서 저당권자 을입니다. 저당권이 있고 나중에 여기다가 갑이 만약에 여기다 건물 같은 걸 지면요, 이 토지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당권 은행에 가면 저당권 나대지를 빌려줄 때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또 을에게 지상권도 같이 치더랍니다. 지상권. 은행은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상권이 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럼 지상권이 있으면 이 갑이 건물을 거의 못 져요. 토지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하고 지상권 같이 설정을 받습니다. 은행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 그래. 그럼 나중에 이제 갑이 돈 1억을 갚아요. 변제했죠. 변제하면 부종성으로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잖아.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이 지상권도 필요 없죠? 지상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걸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 그래요. 자, 기억.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이제 저당권하고 지상권 두 개 설정됐다는 뜻이야.
피담보 채권 1억이 변제로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확합니다. 잘 외워야 돼. 담보 목적 지상권 설정되면 돈 갚으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이라죠. 부종성. 니은 아까 했던 거네요.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는 자, 치료는 합산 안 한다 그랬어요. 통산 안 한다. 토지 양수인 병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2년 안 됐네요. 소멸 청구 못해요. 2년 미만이라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나왔네요. 없다. 면 2년 미만이니까 디귿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줄거세요. 뭐 한 날로부터 치료를 주건다 그랬죠? 치료를 청구한 날부터 돈 달라고 청구한 날로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내가 맞겠다 그랬죠? 정확해요. 답이 2번이 되겠네. 자, 7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기는 배우고 내가 이걸 외우지 못하겠다. 그러면 한 개 버려도 좋아요. 자, 법정지상권 중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치료 제가 법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걸 빼도 상관이 없어요. 관습상 법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법이 두 개 들어갔어요. 또는 앞에 관습법을 적었다. 관습법상 그러면 그냥 법자 빼고 지상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법은 한 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두 개 다 들어가도 되고. 관습법상 일단 이거는 법이니까 187조로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자, 의의는 아까 잠깐 했어요. 관습법. 자, 첫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됩니다. 같았다가 어떤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땅 사용권을, 자, 이거는 관습법이죠. 관습법이라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시켜 주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아까는 이것만 팔았었죠. 자, 건물만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을이 법정지상권 취득. 땅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을이니까. 우리는 또 땅만 팔았다. 땅을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하죠. 이와 같이 처음에는 소유자가 같았는데 나중에는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법치를 취득합니다. 이 건물 철거 방지니까 법정지상권자 누구라고? 건물 소유자입니다. 자, 의의 갑니다. 의의. 관습법상, 이거는 관습상 법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야. 관습상 법지는 자, 줄거세요. 동일인 소유이든, 여기 보면 됩니다. 동일인 소유, 갑 소유이든 토지와 지상 건물이 먼저 와야 돼. 땅하고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자, 우린 매매 기타 원인으로,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 각각 소유자가 달리하게 되는데 죽었는다.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철거 당하니까 철거 특약이 없을 때 동그라미 크겠죠.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 목적으로 갖는 토지 사용권이에요. 기억 잘해야 됩니다.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입니다. 자, 1번의 성립 요건은 먼저 1번이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할 것. 성립 요건을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울 게 많아요. 자, 1번 반드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두 번째 요건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니까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해요. 그럼 옆에 적으세요.
자, 나대지란 말이 나오면 법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땅 위에 건물이 없으니까. 가장 많이 나오죠. 나대지란 글자가 나오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그게 이제 1번 얘기야. 토지 위에 건물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동그라미 칩니다. 무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법치는 인정이 됩니다. 왜? 건물이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지금 무가야. 당연히 무가니까 등기 안 됐죠. 미등기죠. 자, 그럼 갑은 땅은 당연히 등기돼 있죠. 그런 건물은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땅을 판다는 거야. 갑이 병한테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러면 땅은 병이 소유자, 건물은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같이 미등기 건물이나 무가 건물도 법치는 인정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야. 토지와 건물 동그라미처럼 처분할 당시, 팔아먹을 당시 동일인 소유자. 요게 포인트예요. 처분 당시 소유자 같아야 돼. 처분할 당시. 처분 당시입니다. 자, 여러분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지예요. 법정지상권을 모르면 이제 경매에 당한다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등기부 보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면 등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하고 분묘기지권이에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자, 소유자 같았어요. 토지 소유자 그거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처분을 처분을 2월 1일 합니다. 이 처분 당시 소유자 같아야 돼. 처분할 당시. 요 당시에 소유자 같아야 돼. 이 처분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매매, 교환 이런 거. 처분 당시 소유자 동일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관습상 법지가 성립하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 있을 필요는 없고, 줄거세요.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즉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이면 족하다. 대판천합, 여기 주의됩니다. 유효하게 소유권 변동할 당시에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이면 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처분할 당시, 소유권이 처분될 당시입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5번. 일단 줄거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5번 강제 경매의 경우 관습상 법지가 성립하는가 문제는, 자,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로 나간다. 매각 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심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걸 외워야 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속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자, 일단 언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기준입니다. 한편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 줄거세요.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포인트야.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애초 줄거세요. 가압류가 효력 발생하는 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기준으로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판단해야 한다. 자, 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원합의체죠, 그죠? 대판천합 2012년. 무조건 전합이란 말이 나오면 답으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에 자, 먼저 2월 1일 날 가압류가 돼 있었어요. 가압류권자 A라고 하죠.
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건물에 가압류를 때렸습니다. 한 1억 받을 돈이 있어요. 자, 법원에서 가압류가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 자, 가압류 여기에 딱 등기된 때, 가압류 등기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자, 소송에서, 자, A가 갑한테 1억 소송을, 왜 본안소송이라 그래.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했어. 피고는 논거에게 1억 지급하라 라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한 10월 1일 날 본압류를 합니다. 자, 본압류는, 자, 가압류를 했다가 본압류 한다. 우리 등기에서도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한다 그러죠? 자, 그럼 본압류는, 요거는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본압류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본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 가등기도, 자,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이하죠, 그죠? 이등기 이했다가 2에 1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압류의 효력이 가압류 효력을 갑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가압류가 돼 있으면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이 가압류 효력 당시 기준이야. 요때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자, 본압시 따지네 아니야. 근데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에 이겨가지고 본압류했다. 그러면 요 당시, 이때 기준입니다. 기억 잘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있다 그러면 가압류 당시 기준. 본압류가 먼저 있다? 본압류 당시 기준이다. 그게, 자, 매각대금 납입식 아니야?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증이 한 1년 있다가 경락이 돼가지고, 본압류가 바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란 말이야. 본압류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야. 경매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 한 1년 있다가, 1년 후에 정이, 자, 경락받았어. 경락대금 납입합니다. 그럼 정이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이때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매각대금 납입시 기준이 아니라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압류 효력과 요때 기준으로 소유자의 동일성을 따져야 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등기부를 딱 봤을 때 가압류한 날짜, 본압류한 날짜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다.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이 취득된다는 거죠. 매각 대금 납입시가 아니고 가압류의 효력 발생한 때, 본안 효력 발생한 때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이 또 나와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가압류를 하기 전에 1월 한 10일 날 저당권이 먼저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면 건저당 당연하고요.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요 1. 두 번째 가압류가 되었고, 세 번째 본압류가 된 경우에 지지분하죠, 그죠? 요때는 이 저당권 당,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법정지당권에서 소유자의 동일성, 먼저 저당권이 1순위였다 그러면 저당권 당시, 가압류가 1순위였다, 가압류 당시, 압류가 1순위였다, 당시,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6번입니다. 6번 중에요. 나아가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의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가 먼저를 선행이라고 그래. 선행한 가압류기 이전에 줄 것이에요. 압류는 적어보죠. 압류는 10월 1일. 가압류는 2월 1일 이전에 저당권이 1월 10일 날 설정되어 있다가,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저당권 당시야.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왜 소멸하겠어요?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저당권을 외웠죠? 제일 먼저 이게 저당권, 이게 말소기준이야. 요거부터 말소시킨단 말이에요. 다 말소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경락대금 납입시가 아니라 저당권 당시 기준으로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자, 저부터 그 저당권 설정 당시 1월 10일 당시 기준으로 요걸 해와야 돼. 토지와 치상 건물이 같은 사람 동일인에게 속했는지에 따라 법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번, 6번을 잘 기억합니다. 자, 1순위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 1순위로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가압류 당시 기준. 1순위로 본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본압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매각 대금 납입한 때 기준이 아니다. 자주 나와요.
그 다음 양으로 3번 처분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처분 등,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처분 등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자 동그라미 치다 처분 매매나 증여나 대물변제나 처분이죠. 공유물 분할이나 강제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처분 등으로 땅과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맨 밑에 기출. 자, 맨 밑에 기출. 자, 포인트 잘 봐야 돼요. 자, 환매 등기가 격려된 줄거세요. 나대지에 나왔죠. 뭐가 포인트야? 나대지 나왔죠. 나대지는 법치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뭐요? 포인트가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법치 성립 안 해요. 맨 밑에 법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된 포인트야? 나대지입니다.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돼.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4번. 당사자 간에 줄거세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 즉 임의 규정입니다. 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의 토지 위에 자, 소유자 같았어요. 근데 이 건물만 팔았어. 매매 팔아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병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서 갑이 건물 철거하겠다, 특이하겠다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거야. 건물 철거하겠다는 특이가 있으니까 건물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지상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법치가 포기된 겁니다. 철거 특약을 하면 법치 성립 안 합니다. 자, 잘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줄거보세요.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 자, 아빠 을이 이렇게 있다가 이 건물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서 을이 갑과 땅 좀 빌려달라라고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이 됐어요. 토지 임차인이 됐다는 것은 땅 사용권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상권 포기로 간주합니다. 지상권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법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정지상권 취득하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법치를 포기한 걸로 본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줄거 보세요. 토지만 타인에게 정려한 후 요겁니다. 토지만 타인에게 정리했어요. 토지 소유자도 갑, 건물 소유자도 갑이었는데 토지만 온이죠. 토지만 자 뭐 정여했죠. 정여해서 소유자 병 이렇게 이제 등기하면 땅은 병이 소유자, 건물은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취득해요. 왜?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그런데 토지만 정의하면서 자 D가 또 나와. 이제 법정지상 성립한 후, 자 주거를 한다. 구 건물을 철거하되, 자 구 건물 철거한다 그랬죠. 그럼 건물이 없어지니까 법치 성립이 안 해? 성립해 안 해요. 건물이 없잖아.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는데 조심해야 돼. 철거할 때 그 지상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했어요. 자, 철거를 하되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는 거죠. 그럼 건물이 있다는 거죠. 법치 성립합니다. 신축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치 성립합니다. 그 건물 철거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그만두자 하고는 합의의 내용을 볼 수 없으므로 관습상 법치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적어 말이 어렵죠. 법치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땅만 팔면서 건물을 철거한다 말만 했다면 법치 성립 안 해요. 근데 철거한 후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했어. 다시 건물 짓죠?
건물이 없어지는 게 있는 거야. 있는 거니까 법치가 성립한다. 즉 법치 발생 배제 효력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5번에 등기 X입니다. F죠. 187조죠.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187조.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겠죠.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자, 3번에 이제 권리의 내용으로 옵니다. 권리의 내용에서 자, 양가로 3번입니다. 3번 따라서 자, 기간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이 되겠어요? 30년. 일반 건물은 15년의 존속 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번이야. 치료 문제입니다. 치료. 자, 법정지상권은 계약으로 성립해요.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해요. 법률의 규정이죠.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 건물을 2월 1일 날 처분했어. 매매해가지고 형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면 우리 앞으로 의리 법치를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을과 갑이 자, 그럼 치료 계약을 안 하잖아요. 법률 규정이니까. 치료는 누가 정해야 되겠어요? 법원이 정해야 되겠죠. 법원이. 자, 4번입니다. 자, 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데 거의 정하지 않아요. 잘라주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줄어든다.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자, 법원이 결정한다. 아까 했죠? 법원이 결정해요. 자, 그런데 뒤에 거 조심하고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 연체했네요. 2년 이상 연체했죠? 그러면 소멸 청구 당해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4번은 너무 어려워요. 아직 보지 마세요. 아직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지상권 마칩니다. 다음에 지역권 펴놓고 조금 쉬었다 가겠어요. 자, 쉬었다 갑니다.